네, 안녕하세요. 586 전체주의 집단의 생명을 끝장내는 첫 이제 그 신호탄이 올랐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죠. 마른 하늘에 아주 상서로운 비행 접시 모양의 무지개가. 네, 이제 이런 상황인데 여기 이제 곧바로 한 닷새 있다가 이번 일요일 날 오후 3시 30분 이 구국기도회가 바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립니다. 평등법 차별금지법 반대입니다. 이 구국기도회를 조직하는 데 실무적으로 엄청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주요셉 목사님을 모시고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첫 기독교 대형 집회죠? 네, 그렇습니다. 이 그냥 우리 주 목사님은 이제 동성혼 제도와 반대 운동, 네, 그 다음에 교회 수호 운동, 네, 그런 거를 많이 해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인권 문제, 인권 운동, 예, 가짜 인권과 진짜 인권. 네, 그러니까 기독교 쪽에서의 보수 공화주의에 바탕한 그런 시민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오시는 목사님이세요. 자, 제가 그냥 좀 도발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아니 평등법 이런 거를 그 왜 이름 좋잖아. 차별금지하자, 평등하자. 네. 왜 그걸 막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차별 문제를 막고 평등하게 살자고 그러는데 왜 평등법을 막느냐? 네. 사실은 그게 이제 용어 전술이죠. 공산주의처럼 용어 전술인데요. 네. 그 차별이라는 것은 구별을 돼야 될 것까지도 다 차별을 몰아갑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건 차별이다. 또 약자를 강자가 구별하는 것도 차별이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차별로 하면 차별이 워낙은 구별이란 개념인데 차별을 거기다가 교묘하게 인권이란 개념을 집어씌우고 네. 거기다가 또 계급적인 거나 약간의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걸 가미시키다 보니까 차별이라는 말은 참 좋은데 그 차별을 이용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법을 전체주의 법을 만들겠다고 교묘하게 위장술로 들어온 거죠. 예, 지금 법 이름이 차별금지법이에요, 평등법이에요. 예전부터는 차별금지법이 됐죠. 네.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은 많죠. 장애인 차별부터 차별 다 있죠. 그런데 포괄적으로 해서 네. 거기에는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지금까지 나오다가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3건을 발의했죠. 평등법이 하나가 아니라 3건이에요. 3건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박주민, 권인숙. 예. 차별금지란 이름을 이제 평등이란 이름으로 바꿨나?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평등법으로 이제 다른 나라는 다 평등법이에요. 예, 똑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있지만 또 평등법이라는 이름이 같이 쓰이는데 네. 지금까지는 차별금지법을 한국 교회가 너무 강력하게 막으니까 약간의 비껴가려고 하기 위해서 평등법이라고 용어를 살짝 바꾼 거예요. 용어를 바꾸죠. 예. 사실은 그 용어 바꾸는 데에 제가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그게 언제였나? 이게 처음 거론되기 시작한 게 2013, 14년경이죠. 여기 이제 지금까지 하면 2008년도부터 쭉 이렇게 그러다가 입법 발의된 게 노무현 때부터 이제 법무부터 1차 발의되고 네. 그다음에 쭉 오다가 지난 이번 국회 전에까지가 7차례가 다 무산됐는데 네. 이번에 국회에서는 어쨌든 다수당을 차지했다는 그 빌미로 3건 또 정의당이 작년에 네. 정의당이 중심으로 돼서 차별금지법에서 4건이 현재 발의되어 있는 거예요. 네. 똑같은 내용. 평등법이든 차별금지법이든. 네. 예. 사실은 비슷한 내용. 네, 네. 이게 2013년, 14년에 제가 뉴데일리 주필을 할 때 네. 그때는 얘들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도 이제 이 사람 발의하고 저 사람 발의하고 하는데 그중에 아주 그 발의건 중에 대표적인 건 대표 발의자가 통진당의 김재현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외국선 이런 법을 뭐라 그래 하고 스타디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영국 평등법 같은 게 이런 거예요. 외국선 다 이걸 평등법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말씀하셨듯이 차별한다, differentiate 한다.
또는 이런 것들 구분한다 이런 네. 것들은 외국서는 이게 이제 그거를 반대한다라 그러면 너무 웃기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외국은. 그렇죠. 어감이 아니, 인간이 차별하고 구별하는 동물인데 그거 반대하지 말라는 얘기는 인간으로 살지 말라는 소리가 되니까. 그래서 얘들은 이름을 처음부터 평등법이라 그러는데 이게 법은요 짧고 포괄적일수록 무섭거든요. 그렇죠. 근데 영국의 경우 평등법을 보니까 우리로 치면 분량이 한 1000페이지 돼요. 네. 근데 예를 들면 그 안에 이 평등법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들이 쫙 나열돼 있어요. 한쪽으로는. 예를 네. 들어서 공무원의 행위는 이 평등법에서 벗어난다. 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교육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가르침은 이 평등법으로부터 벗어난다. 네. 이렇게 평등법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계속 나열돼. 그리고 동시에 뭐가 나열되냐면은 이 평등법에 의해서 영향받는 법들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민법에 뭐가 영향받는다. 네. 어디에 병역법에 뭐가 영향받는다. 그 영향받는 법의 개정안이 또 한 300~400페이지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법이더라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다른 법 하나도 안 걸어놓고 이 법만 딸랑 포괄적으로 걔들 그때 보니까 법 만들 때 보니까 네. 법안이 10페이지도 안 돼. 그러니까. 이러면 사람 더 죽이자는 거지 영국보다도. 그렇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헌법에 있잖아요. 헌법 네네. 정신이 있고 36조 1항에는 양성체제 남자와 여자의 결혼 제도를 우리는 정상으로 보는데 네네. 이쪽에서 보면 하나의 그 성적 지향이라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 보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을 그 당시에 법이 발의될 때는 국회의원들도 그 내용이 뭔지도 몰랐다고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젠더라는 개념을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위장술로 들어오고 저 나라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 역사적으로 처벌한 역사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법적으로 심하게 처벌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죠. 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좀 유럽의 문화를 좀 유럽의 실상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얘기하는 게 이제 희생자 의식의 문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죄책감의 문화. 네. 그래서 그 기독교 문화권에서나 가능한 거죠. 네. 뭐 이슬람 이런 쪽에는 사람 죽여도 죄책감이 없죠. 네. 그런데 기독교는 그래도 회개라는 것이 있고 또 죄책감의 문화가 있다 보니까 과거의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처벌했던 거에 대한 너무나 미안한 마음. 그래서 네. 그들에 대해 소수 집단에게 과잉 보상해 주겠다는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인해서 과잉 보상 입법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차별금지를 말을 하면서 이제는 그동안 모든 원한을 차별금지법으로 다 때려잡고 보복 대상으로 삼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무서운 나치법, 전체주의법이죠. 네. 공산주의법이죠.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이번 15일 일요일이죠. 네. 오후 3시 30분 국회의사당 건너편 네. 미스바 구국기도회 네. 많이들 와주십시오. 저기가 이제 그 동성혼을 제도화하거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이런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이제 반대하기 위한 그 안에 이제 국가인권위법은 이제 19가지가 예시가 돼 있는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그거 네네. 외에도 정치 사상 네. 어떤 사상이든지 차별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종교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여러 가지의 국적의 문제가 나오는데 네. 국가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국가가 많이 들어가면 시민과 비시민, 국적자와 비국적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거지. 구분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권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특정한 국가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페널티를 줘야 되잖아요. 네, 비자를 까다롭게 한다든지. 그런데 그것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못. 무서운 거죠. 국가를 해체하겠다는 해체시키는 거예요. 거죠. 대한민국 약화시키겠다. 네. 윤석열 정부 안 들어섰었으면 이거 다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들이 국회를 해방구로 삼아서 지금 이제 발악을 시작을 하는 건데 네, 이게 이번에 이제 검수완박의 그 발악의 신호탄인데 네. 발악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그 법안 거부를 계속해서 행사해야 될 거예요. 그러기만. 그렇게 생겼습니다. 사실 이번에 왜 이렇게 대규모로 집회를 하려고 하냐면
검수완박을 정의당이랑 합작을 해서 둘이 서로 밀약을 해갖고 통과시키고 조건이 이번에 평등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런 밀약이 있다는 소문이 나오니까. 밀약이 있죠. 깜짝 놀란 거죠, 저희들이.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만 해도 네. 이제 다음번에 재선을 염두에 두니까 네. 지역사회에서 이제 크리스찬 커뮤니티랑 원수가 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거를 못 밀어붙이거든 차마.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정의당은 이제 거긴 비례대표만 먹으면 되니까 겁 없이 밀어붙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검수완박하면서 밀약해가지고 민주당이 이 평등법 내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손을 들어주기로 네. 그렇게 결탁이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정부가 미친 정부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이 정부는 아니고 오늘부터는 이제 정상 정부죠. 어저께까지 됐죠. 이제 새로운 정부가 오늘 무지개도 뜬 걸 제가 국회에서 봤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성 잃어버렸습니다. 뭐 자기의 다수의 힘을 믿고 네네. 원래 권력이 강할수록 부패하게 네. 돼 있고 부패한 권력은 망하게 돼 있는데 저들은 지금 네.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데 문제는 미친 짓 하고 방해가면서도 나쁜 이런 법안을 통과시켜 놓으면 이건 물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전 세계 언론이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 통과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극구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적들 보면은 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좀 살벌하죠. 여가부가 저기 들어가나요? 그렇죠. 여가부도 젠더 네. 이론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원래 이제 91년도에 파리 선언, 그다음에 네. 그게 이제 확정되고 93년, 그다음에 비엔나 인권 선언 93년, 네. 95년도에 제4차 세계 여성 대회가 베이징에서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젠더 메인 스트리밍해서 GM 정책이 나오죠. 저게 박근혜 정부가 MB 정부 때 여성가족부의 영어명이 정해졌거든요. 2001년도에 2001년인가?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김대중 정부 때 동시에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모게프라는 이름. 모게프가 아니라 미니스트리 오브 맞아요. 미니스트리 오브 젠더 이퀄리티 앤드 패밀리.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살인과 자비의 부서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게 없어요. 여성가족부. 패밀리 젠더 이퀄리티 얘기하면 그렇죠. 그거는 패밀리가 아니잖아. 그렇죠. 남남 커플, 여녀 커플, 양성애 커플, 트랜스 커플 다 네. 젠더 이퀄리티인데. 그런데 자기들은 젠더 평등인데. 그거를 다 양성 평등이랑 똑같은 얘기로 그 말을 성평등 섞어서 쓰죠. 섞는 용어 전술 중간 과정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여성가족부는 그러니까 조직 부서의 영어 명칭부터 글러먹었어. 그렇죠. 사기예요. 예. 그러니까 영어 명칭을 보면 그러니까 영어 명칭을 정확히 표현하면 가족 파괴 가족부예요. 그렇죠. 젠더 이퀄리티는 가족 파괴니까 가족 해체 가족부. 저게 왜 유엔을 이렇게 앞세웠냐 하면 저희가 쭉 보니까 과거에 6.8 혁명 이후로 그 당시에 운동권 주류 세력들이 전 세계로 이제 글로벌 그렇죠. 쪽으로 넘어가서 유엔에도 들어가고 전 세계 언론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네네. 좌파들이 지금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엔이 자기 밑에 자유권규약위원회, 그다음에 사회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 이런 그 하부 기관을 통해서 계속 압력을 넣는 거예요. 똑같이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도 저기 역대 헌법재판소가 다 저기 고리 빈 집단인데 앞으로는 저기에 가서 시위 많이 해야 돼요. 네. 헌법 정신이 뭐냐를 판단해야 될 영역과 네. 헌법 정신이 뭐냐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영역을 구별을 안 해. 예를 들면 병역에 의한 가산점. 그렇죠. 그게 위헌이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니 나라가 아주 평화로울 때는 그게 위헌이지만 나라가 어떤 생사존망을 거는 휴전 상태, 전쟁 상태에서는 그게 위헌일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그 상황에 의해서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마르고 닳도록 지속돼야 될 헌법 정신의 영역이 아니야라고 거절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유엔의 압력을 받아서 좀 인권이라는 것을 조금 공부하고 세계 유엔에서
주장하는 것들 네네. 이런 거를 좀 편향된 인권이죠. 네. 정상적인 인권이 아니라 네네. 세계인권선언에서 변질된 인권을 네네. 주장하는 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무조건 소수자를 우대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엄연히 남북 분단 상황이고 우리는 징병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인데 병역 거부를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타이틀을 씌워갖고 네. 여와의 증인들을 자기들이 병역 거부하는 그러니까 거를 병역 거부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독특하게 좋은 사람이고 병역을 그러니까요. 신청하는 사람이 양심이 없는 사람처럼 돼버리는. 근데 이것도 이게. 헌법 위헌 판결 받았잖아요. 지금 병역법도 그 위헌 판결 이거 그러니까 받은 이게 거. 헌재 재판관이 나서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거예요. 왜 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헌법 정신에 의한 판단을 안 해줘야 될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요번에 그 로앤웨이드 미국의 네. 지금 그 대법원에서 그게 네. 이제 그게거든 낙태의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게 아니야. 낙태 금지도 헌법에 규정돼 있는 의무가 아니야. 이거는 각 주가 주별로 그때그때 판단해서 해. 그게 이제 요번에 대법원에 미국 대법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헌재에서 판정할 그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이 낙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처럼. 근데 미국은 거의 기독교 쪽에서 주류가 이 생명권 문제이기 때문에 태아 생명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태아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강하게 로비에이드 1973년 이후로 40년, 50년 싸워갖고 지금 다시 뒤집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적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지난달에 병역법 군역법이죠. 92조 6항이 대법원에서 처벌할 수 없다고 나온 거예요. 군기 문란 사건이고 군역법 92조 6항은 추행죄고 동성 간의 행위는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군인들이 그런 막사 안에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고 동성애는 금하게 돼 있고 그거 군기 문제가 돼 있고 하극상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총기 난사가 여기서 비롯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 이거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는 현재의 문재인이 지명한 현 대법원에서는 이거를 또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헌재 재판관들을 국민 앞에서 하나씩 끌어내놓고 당신은 헌법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당신은 헌재가 이때까지 쫙 판단했던 것들을 끌어내놓고 이게 그러니까 판단의 가부를 떠나서 이게 헌재가 판단할 일이겠냐. 헌재가 판단할 일이겠냐 이게. 그런데 그쪽으로 다 우리 저쪽에 우리법 연구회 이런 판사들이 다 그냥 헌법에 반하는 판결을 해놓고 다 위헌 제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지금 그거잖아요. 저기 검수완박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냐 없냐. 그것도 헌재가 일을 잘못 풀어놔서 그렇거든. 한국의 주민등록에 말소돼 있고 거주지가 특정돼 있지 않은 그러니까 재외 선거인들을 다 안아들이지 못하면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라고 해놨다고. 근데 그런 사람은 100만, 200만인데 오죽급하면 국민투표해야 되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안아들일 수 없으니까 국민투표하지 말라?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진짜 망가져 있어요. 이 대법관들, 헌법재판관들. 앞으로 윤석열 정부 고생 많이 할 겁니다. 지금 가장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권의 문제가 여기 대두되는 거예요. 국가인권이. 그러니까 인권은 이제 보편인권인데. 인권. 모든 인간은 동일하다. 세계인권선언 48년도에 결의되고 50년대에 선포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보편인권을 말하는데 지금 전 세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퍼머티브 액션에 의해서 특정한 소수에게는 무한대 인권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죠. 동성애자들이 성소수자들이 처벌 받았으니까 그들한테 무한대의 보상을 해주고 또 외국인들 이게 특정한 인종이 박해를 받고 학대를 당하고 학살을 당했으니까 그들에 대해서 외국인은 무조건 다 보호해줘야 된다. 기독교 국가 안에서 조그만 소수 민족이 들어오고 소수 종교니까 이슬람이든 모든 종교도 다 무한대로 허용해줘야 된다. 어떤 처벌이나 어떤 불이익도 줘서는 안 되었다. 그러면 자국민이 역차별을 당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심각한 일인데 이거를 심지어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이 좌파들은 이거를 밥벌이로 삼으면서 이 인권만 지렛대로 삼아서 다수를 오히려 지렛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전체주의로 몰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21대 국회에서 이 평등법, 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움직임이 지금 대표 발의된 다 비슷비슷한 것들인데 네, 네. 그 대표 발의된 게 그룹이 한 4개쯤 되죠? 네. 네. 한번 좀 그러니까 뭔가 제일 재작년에 장혜영. 네. 어디 정의당. 장혜영 의원 정의당과 다른 당 이렇게 합쳐서 네. 여기 차별금지법으로 대표 발의했어요. 이게 재작년 6월 29일이죠. 저기 검은 글씨는 뭐예요? 용혜인, 저거는 박민정, 권인숙. 저게 이제 한 사람이 하나가 아니라 제가 이제 또 그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를 놓으면 다른 데도 다 끼어 있는 거. 그렇죠. 여러 개를 중첩적으로 발의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골수네 골수. 예, 그렇죠. 이렇게 골수자들이 있으니까 네. 한 사람이 하나만 법안에 발의된 경우가 아니라 권인숙 같은 4개 법안에 다 자기가 발의했어요. 네네. 이걸 타겟팅 해가지고 선거구에서 속아내 버려야 돼요. 저런 사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작년에 박주민 의원, 그다음에 권인숙 의원 3건이 더불어민주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한꺼번에 똑같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이걸로 진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인해 전술로 가는 거죠. 이거를 그래도 기독교가 막아온 거야. 그럼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엄청 막아온 10몇 년을 막아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막은 편에 속하죠. 그렇죠. 현재까지는 OECD 국가에서 이걸 막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니까 대단한 나라죠. 계속 막아야죠. 그럼 저는 뭐라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흐름의 배경에는 죄책감이 깔려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남자 간의 학문 성교를 형법 처벌한 마지막 법률이 주별로 다 철폐돼 나가다가 텍사스가 2002년인가에 철폐되거든요. 그게 불과 20년밖에 안 돼요. 우리는 조선반도 5,000년 역사의 학문 성교를 처벌한 적이 없잖아. 그렇죠. 성적 만족행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프러시아 같으면은 그 프레데릭 황제의 아들이 동성애자였어요. 그래서 근위병 장교랑 같이 도망을 갔다고. 그걸 잡아와서 아들은 가둬버리고 그 장교는 목을 잘라 죽였다고. 나치 같으면 동성애자를 사형에 처하는데 나치의 사형 수단이 목 잘라 죽이는 거예요. 기요틴으로. 목 잘라 죽인 동성애자 숫자가 10,000명이 넘어요. 나치가. 미국 같으면은 동네 wal패들이 술 먹다가 샌프란시스코나 필라델피아, 뉴욕 wal패들이 술 먹다가 야, 그 동성애 동네 가서 애들 좀 손 좀 보고 오자 그래가지고 가갖고 때려가지고 어떨 땐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린치죠. 이런 게 불과 수십 년 전까지거든. 그러니까 저게 있다고요. 그 죄책감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동성혼 제도화 하는 사람들 얘기 한참 듣다가 그 사람들 말 잘하잖아. 그럼요. 이거 갖다 대고 저거 갖다 대고 말이 안 끝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맹점이 뭐냐면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